네, 이렇게 생활 체크를 간단하게 하고 내 생활 습관을 고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병들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랑 강남 호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치료를 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의사에 의존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을 의사가 다 고쳐주겠지, 혹은 치료약이 있어서 어떤 약만 먹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겠지 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병원을 가곤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걸린 질병은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생활 습관이 모여서 만든 거거든요. 나의 지금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먹었었던 것들의 결과물이다 라는 그런 명언이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진 어떤 건강 상태, 그게 아주 건강한 상태든 아니면 질병 상태든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이 모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의사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나의 평소의 생활 습관을 고쳐서 나중에 약도 나중에 결국은 안 먹을 수 있고 내 스스로 자생적으로 치료를 버틸 수 있어야지 진정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때 치료약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의 생활 습관을 같이 고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치료를 하다가 보면 치료와는 전혀 무관하게 생활 습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서로 놓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느끼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그것 때문에 이것만 고치면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아주 편안한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와봤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눈 주변에 이렇게 빨갛게 발적이 생기고 피부가 자꾸 가려워가지고 긁어서 이 피부가 아주 염증이 심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 당연히 피부과를 전전하시고 큰 대학병원도 가보시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 치료도 받으시다가 저에게 오기도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피부에 염증이니까 이분의 피부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3주 치료를 했는데도 잘 낫지 않아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분한테 의논을 했는데, 이분이 그로부터 한 2주 정도 있다가 오셨을 때 갑자기 피부가 좋아서 오신 거예요. 그때는 다시 어깨가 아파서 침 맞으러 오셨는데요, 피부가 왜 좋아지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염색약을 바꿨더래요. 그래서 염색약을 바꾼 것을 기억을 하고 떠올리고 그로부터 그 염색약을 싹 안 쓰니까 일주일 뒤부터 갑자기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독한 염색약이 내 피부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걸 뭐 의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환자분이 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생활 습관 중에서 내가 염색약을 놓치고 있으면 그냥 엉뚱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독한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막 바르고 하셨는데 그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씀하시고 염색약을 다음부터는 굉장히 주의해서 쓰시겠죠. 또 제가 치료하던 어떤 초등학생은 코피가 맨날 펑펑 터졌는데요, 어머니께서 아이가 너무 열이 많은 거 아니에요? 혹은 성장기니까 당연히 이럴 수도 있겠죠?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보약도 처방을 해드릴까 하고 있다가 코피 형태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코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코피가 그냥 조금씩 이렇게 흐르는 것은 피곤하거나 혹은 말 그대로 성장기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 친구의 코피는 물어보니까 말 그대로 펑펑 쏟아지는 거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계속 물어봤죠. 혹시 요거 쓰지 않니? 다시 말해서 코를 너무 많이 파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평소에 코를 너무 많이 파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코피를 흘리는 이유는 코를 너무 많이 파서 코벽이 상처가 나서였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애가 성장이 안 된다고 보약을 주거나 혹은 열이 많다고 해서 그 열을 조절해주는 약을 쓰게 되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상황인 거죠. 단순하게 코를 파지 않고 생활 습관만 고쳐도 이 친구는 충분히 코피가 멎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활의 한 부분만 고쳐도 되는데요, 어떤 한 친구가 중학생이었는데 비염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람이 부는 날 혹은 날씨가 조금 추워진 날 비염이 더 심했어요. 당연히 비염은 뭐 좀 추워지면 감기가 겹치니까 더 심해질 수는 있지만 이 친구는 유독 심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약을 써도 보통 중학생 정도의 비염인 친구들에게 쓰는 약을 써도 그렇게 빨리 호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을 하면 쭉 둘러봤죠. 그리고 나서 유독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왜 비염이 더 심해질까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이 친구가 여학생이었는데 머리가 조금 제법 이 정도까지 오는 긴 머리였어요. 그런데 물어보니 아침에 머리를 감고요, 머리를 말리지 않고 등교를 한다는 거죠. 머리를 말리지 않고요. 근데 생각보다 머리를 말리지 않고 밖에 나가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염이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 추운 날 머리를 말리지 않고 찬바람을 맞으니까 자동으로 코감기가 더 걸려서 비염이 낫지 않는 거죠. 이 친구는 제발 아침에 드라이 좀 하고 등교를 하라고 해서 그리고 실천하고 난 다음에 불과 3개월 만에 알레르기성 비염까지도 그냥 싹 완치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또 한 분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식단 관리를 잘한다고 본인께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는데 왜 살이 잘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먹는 사진을 하나씩 다 찍어 와달라고 했죠. 사진을 찍는 도중에 뭔가 하나 주스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이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과일 주스라는 거예요. 아니 과일 주스는 살이 잘 찌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과일은 건강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물론 과일이 건강할 수도 있죠. 과일은 뭐 수분도 많고요, 비타민, 미네랄도 많은데 이것을 갈아서 주스로 마셨을 때는 당분이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과일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새콤한 과일이 있었고, 그리고 껍질째 먹는 과일들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들어와서 내 몸에서 영양소를 많이 작용을 하고 수분 보충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이 있었지만, 최근의 과일들은 당도를 굉장히 높여놓고 그리고 껍질을 깎아서 심지어 갈아서 먹어버리면 식이섬유의 역할도 못하기 때문에 살을 찌는 데 더 많이 일조를 하죠. 그리고 한 분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오셨는데 피부가 다 여기저기 상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피부가 안 좋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점막층에 온 곳에 여기서 염증이 생겼다가 없어지면 다른 곳에 염증이 또 생기곤 하셨는데, 자가면역 질환 치고 치료를 받는, 한약 치료를 받는 분 치고 치료가 잘 안 되어서 이분이 드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고 생활 습관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드시는 것 중에 영양제라고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메가3였어요. 오메가3가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느라고 이제 드시게 처방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마트에 가서 그냥 단순한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고 오메가3를 그냥 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메가3가 먹을 때마다 속에서 어취라고 해서 그 생선 비린내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먹고 나면 여기가 속이 좀 답답해지면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다시 말해서 이 오메가3가 바로 산패된 오메가3였던 거죠. 제가 이 환자분을 만난 게 10년 전이었는데, 10년 전에는 영양제에 대한 가이드가 좀 적었고 지금처럼 많은 분들께 영양제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한 영양제를 골라서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 치료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분이 제대로 낫지를 않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떤 연로하신 분이 피부에 궤양이 생겼는데 궤양이 너무너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가만히 또 조사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 채식주의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께 단백질 제제를 처방해드렸더니 바로 피부 궤양이 2주 만에 다 나았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이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약을 처방해드려도 그분은 가스알면수를 입에 단다고 달고 산다고 하시고 소화 효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처방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가 계속 안 되신다고 해서 한의원에 한번 다시 내원해서 진찰을 하는데, 복지를 하는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옷이겠냐면 바로 보정 속옷이었습니다. 이 보정 속옷, 이 꽉 쬐는 거잖아요. 이 쬐는 것을 입고 있다 보니까 어머니 이 보정 속옷만 빼시면 소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도 내가 몸매가 이렇게 불어나서 보정 속옷은 포기 못하는데요 했는데, 제가 설득을 했죠. 보정 속옷을 벗으시고 소화가 잘 돼서 다이어트를 조금만 하시면 오히려 몸매가 탄력이 붙어서 속옷을 안 입어도 되는 몸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이분이 그로부터 보정 속옷을 벗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소화가 잘 되고 배변도 잘 되고 훨씬 순환이 잘 되는 그런 몸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가지 사례를 알려드렸는데요, 생활습관 중에서 한 가지만 고쳐도 내가 평소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질병까지도 싹 없어지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와 완전히 의존해서 내 생활습관을 등한시하는 걸 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을 때도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검사를 해서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고 이런 걸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습관만 잘 둘러보셔도 내가 생긴 원인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께 상담을 할 때도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말씀을 주셔야 치료를 할 때 충분히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엉뚱한 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시간 낭비와 돈 낭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내 상태는 지금까지 내가 생활해온 습관의 산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내 생활 한번 뒤돌아보시고 건강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